안녕하세요. 로열킹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합의서, 그 다음에 처벌불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저의 많은 클라이언트들한테도 제가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작성을 해서 제 주변 지인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는 뭐 형사법 관련된 공부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합의서라고 하는 것에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처벌을 불원한다 라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형사합의서의 내용에는요. 그러니까 둘이 당사자 사이에 서로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합의서의 내용에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이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처벌불원의 의사, 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고소를 했던 것을 처벌의 의사를 철회한다라는 고소 취소의 의미,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범죄에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거와 그 다음에 친고죄라는 게 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닌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건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인데, 다만 피해자가 나 이 사람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명예훼손죄예요. 그 다음에 협박죄, 폭행죄,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예훼손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서로 명예를 훼손했다 뭐 이러면서 고소한다. 그런데 그건 반의사불벌죄라서 어쨌든 수사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폭행이라든지 협박에 대해서도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피해자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반의사불벌, 이거에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게 돼 있어서요. 이미 공소가 제기가 돼도 1심 판결 선고 전, 시간이 중요해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가 그 반의사불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한입니다. 그럼 그때까지가 되면 더 이상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소가 기각됩니다. 그러니까 없던 것이 되는 거죠. 공소가 기각이 된다는 것은 전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사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급적이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합의서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제출하면 애당초 공소권 없음이 돼서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훨씬 더 좋겠죠. 합의가 되는 게요. 두 번째는 친고죄라는 거를 아시죠? 예전에는 친고죄가 많았어요. 간통죄 같은 것도 친고죄는 다 폐지됐잖아요. 성범죄도 친고죄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범죄들이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범죄도 다 성폭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대부분 많이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친고죄로 지금 볼 수 있는 건 모욕죄, 여러분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건, 그 다음에 사자명예훼손죄, 뭐 비밀침해죄,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친고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친고죄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고소가 있어야지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이러면 이제 이런 거를 기소하는 거를 소추라고 하니까 소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소추하기 위한 조건으로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친고죄는 보통 고소 기간이 있습니다.
형사법상의 6개월이라고 하는 고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고소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폭법은 성범죄는 1년까지 늘려놨고요. 이런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하게 되면 검사가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고죄에 해당되는 것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고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기소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공소 기각이 됩니다. 또 역시 이것도 언제까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합의서에 고소를 취소합니다. 이 내용을 기재해야 돼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하고 고소 취소의 의미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합의서에 쓸 때 어떤 말을 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기존에 했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고소 취소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명확히 기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합의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서 제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검찰이나 법원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이나 또는 법원에서 이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닌 범죄들이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성범죄에 해당되는 것 중에 친고죄가 아닌 것들이나 각종의 공갈, 강도 이런 범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기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재산범죄 중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서 친고죄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기죄나 일반적인 이런 재산범죄는 전부 친고죄가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친고죄가 아닌 사안들에서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양형에 고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애당초 사건이 없어져 버리는데 반해서 세 번째 유형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양형에 반영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합의서가 중요한 게 뭐가 있겠느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범죄 중에 예를 들어서 성범죄다. 그러면 피해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한 곳에 합의서가 돌았기 때문에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강제추행, 강간죄나 이런 것들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징역 2년, 3년, 4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범죄인데 만약에 합의가 된다 그러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가끔 뉴스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중한 범죄인 것 같은데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그 범죄의 특성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재산범죄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기범죄의 피해자하고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기의 피고인이냐 피의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기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느냐. 왜냐하면 사기죄나 이런 각종의 공갈죄 이런 범죄들은 무슨 범죄예요? 재산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법익, 그 범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바로 재산적 법익, 재산적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피해 회복이 되느냐. 피해자는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피해는 3억이야. 그렇게 되면은 법원에서 양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합의됐다는 것만으로 집행유예를 하거나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자와의 합의의 과정에서는 어떤 걸 중요시하겠습니까? 이 범죄가 무엇을 보호하고자 하는 범죄인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범죄인가? 이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합의서의 내용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사기 범죄로 합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하게 되었을 때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라고만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플러스 내가 얼마의 피해 회복을 시켜줬고 실제 납입된 금액은 얼마이고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합의서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느냐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양식은 별로 없고요. 그냥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으면 또는 피고인 사건 번호가 있으면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피해자의 이름 쓰고 피해자와의 내용 합의했다는 내용 있잖아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했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날짜 기재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름 피해자 이름 쓰고 피해자가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고요. 거기에 첨부 서류로 뭘 붙여? 인감증명서를 붙여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또 다시 사용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캔을 하거나 또는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 부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 로이어킹 김정철 변호사였고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내 주변에 가족들이나 친구, 지인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때 제 영상을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